네,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법원에서 불허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내라. 예. 이런 요구는 상당히 높았어요. 예, 이게 이열지열이라고 코너명에 딱 어울릴 만큼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시고 계셔요. 네. 근데 저도 이거를 설명을 드리긴 드려야 될 텐데, 이게 자칫 잘못 설명드렸다가 막 이렇게 더 화를 복돋아 드릴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불허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말씀하실 때 송환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엄밀히 따지면 송환은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손정우라는 사람은 미국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으로 건네주는 인도는 맞지만 되돌려 보낸다는 뜻의 송환은 안 맞는데 그럼 왜 송환이란 말을 쓰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게 원래 만들어진 이유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고 제3국으로 도주를 합니다. 도망간 거예요. 네, 수사를 안 받고 재판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그때 그 사람 그쪽 현지에서 검거가 되면 우리나라로 돌려줘라는 의미에서 송환이라는 말을 썼던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인 인도 조약은 원래 그럴 때 쓰려고 체결한 거였는데 그 나라에서 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로 도피를 했을 때 그 죄를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는데 니네 나라에 있으면은 처벌할 수 없으니 돌려줘. 왜냐하면 증거도 다 여기 있고 범죄도 이 나라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이 손정우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미국 법원에서 그 사람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원래 범죄인 인도 조약하고는 지금 전혀 반대의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미국 측의 입장은 뭐냐면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 중에 일부 범죄는 이 미국 법에 따르면 자금 세탁,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해당한다. 근데 우리로 따지면 그게 범죄 수익 은닉죄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금 세탁 쪽을 우리 쪽에서 처벌을 하겠더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 법원이 거절한 거고요. 여러 가지 법원이 내세운 이유가 있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넘겨주지 않은 이유는 결국에는 이 형사 재판에 관한 관할 걸. 그러니까 우리 범죄, 우리 땅에서 저지른 이 우리나라 사람의 범죄는 우리 법정에서 처벌하는 게 맞다. 앞으로 연관된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도 이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법원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인데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미국으로 보내면 거기선 30년, 40년 엄청난 중죄로 처벌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1년 6개월밖에 안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또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아동 그 성범죄물과 관련된 처벌입니다. 이게 정말 여기 이제 사단이 난 거는 사실은 이미 지지난해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그걸 고작 1년 6개월 처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최대 정말 음란물 범죄물이죠. 범죄물을 운영했는데 단적인 예로 그 범죄물을 그 미국에서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던 사람은 15년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운영한 사람이 아니고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15년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운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년 6개월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큰 격차가 발생했는데 다만 이번 범죄 인도 조약으로 미국이 청구한 건요. 그 아동성 범죄물로 처벌하겠다 청구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으로는 다시 재판에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부터가 사실은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1년 6개월 받은 걸로 그 아동 범죄물 웹사이트 운영한 건 다 처벌이 끝난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더 이상 무겁게 처벌을 못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부분은 이제 아예 조약으로 양 국가 간에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은 우리도 재판 안 하겠다가 약속을 한 상황이었고 다만 자금 세탁으로 이게 약간 우회적인 처벌을 시도했던 겁니다. 미국에서도. 근데 그것 역시도 이 우리 법원이 봤었을 때는 이거 우리도 범죄 수익 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한 3가지 혐의를 자금 세탁으로 적용을 하면 최장 60년 가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내면 60년까지도 받을 수 있다. 자금 세탁이지만 최장입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0년이 안 돼요. 이걸로 처벌을 해도.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성범죄물로도 처벌을 약했던 거고 우리는 범죄 수익 은닉으로 처벌을 해도 약하고요. 물론 재판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 결정을 내리면서도 국민 감정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 사법기관이 신뢰를 잃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아마 판사는 고민은 많이 했을 텐데 결국 우리가
형사주권을 포기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거는. 형사주권을 포기한다. 네. 예. 네. 우리 대한민국도 주권 국가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일인데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처리를 못하고 결국 미국에 넘기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를 전례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상당히 요즘은 많은 범죄들이 국경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집니다. 예. 특히 사이버 범죄들 같은 그렇죠. 경우 많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하나 둘씩 만약에 누군가가 뭐 고소를 한다 그래도 야 대한민국 법은 너무 약해. 우리 국민이지만 미국 법원에 고소할래. 왜? 서버가 미국에 있다던데? 이런 식으로 관할권을 만들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검찰 법원은 있으라만한 극단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뭐 추측입니다. 그런 것도 좀 염려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여전히 국민 감정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범죄자를 용서해 주는 꼴이 돼버렸다. 그 부분인데 그 손정우 씨가 받고 있는 혐의 미국에서 받고 있는 혐의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최장 60년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그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기한 유예가 되는 건가요? 미국에서는 더 이상 인도 요청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손정우 씨가 가게 되면 우리로 치면 기소 중지 같은 게 돼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검거해서 재판을 넘길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갈 리는 없죠. 우리 법원에서 범죄 수익 은닉이라는 혐의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것도 비난을 많이 받는 게 이제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그 혐의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아버지가 왜 아들을 고소를 한 건가요? 이게 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을 때 범죄인을 인도하려면 양쪽 국가에서 범죄가 되는데 어느 한쪽 국가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동 성범죄물과 관련해서 처벌을 이미 받았습니다. 너무 약하지만 그래서 그걸로는 미국에서도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걸려있는 범죄 중 혐의 중에 자금 세탁 부분은 걸리는구나라고 그걸 적용해서 범죄 인도 청구를 했더니 이 손정우 씨의 손정우의 아버지가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법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 건데 검찰이 기소를 안 했네? 차라리 우리 법정에서 이걸로 처벌을 해달라. 범죄 수익 은닉이라는 범죄가 있는데 왜 검찰에서는 이거를 그럼 재판에 안 넘겼냐라고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지금 4057님께서 어린 소녀들에게 파렴치한 짓을 하고 본인은 편하게 내 나라에서 벌 받겠다. 피해자 가족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최 회장님, 우리 법은 형량이 택도 없습니다. 근데 4546님은 범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니 법원을 존중합니다.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1년 6개월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때 왜 그럼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기타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디지털 성범죄라고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성착취물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최근에 N번방 조주빈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볍게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반 그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정도로만 처벌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처벌을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특별하게 처벌을 안 한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법기관하고 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늘 외신에서는 정말 그 코로나로 굶주리다가 그러니까 계란 훔쳤다고 계란 훔친 사람이랑 이 성범죄자가 똑같은 물론 이제 검찰의 구형량이긴 합니다만 그 외신이 그렇게 비꼴 만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양형 기준조차도 마련이 안 돼 있어요. 이제 마련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주빈 N번방 이후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분하는 부분이 제가 살짝 늦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미 손정우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때 이만큼 분분을 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모르셨죠. 이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었다는 걸 모르셨겠지만 근데 국민은 몰라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몰라서는 안 됐던 거거든요. 처벌을 제대로 안 했던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범죄 수익 은닉죄 두 번째로 여쭤보신 게 왜 그건 재판에 안 넘겼느냐.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다만 검찰은 뭐라 그러냐면 이 손정우가 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많은 뭐 수억 원으로 추정되는 그 수익을 올린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거 환수하는 거 신경을 쓰느라고 그 부분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보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답답하다. 이렇게 차라리 미국에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는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디지털 범죄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뭐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스스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네. 여론은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양형 기준 높였다고 하더라도 정작 실제로 이걸 반영하는 데는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아직까지도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는 항상 내세우는 게 법적 안정성,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는 게 이게 또 국민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게 알려져야 헌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네.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은 어떻게 무겁게 처벌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그런 행동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거든요. 조주빈 N번방 조주빈이 본인이 이 운영을 하면서 그 회원들에게 큰 소리 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잡혀도 집행유예로 끝난다. 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이번에 유료 회원도 기각됐다면서요. 네, 그거는 이제 좀 별개 신상 정보 공개하는 부분이 기각이 됐는데 뭐 신상 정보를 떠나서 실제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죠. 네. 법을 적용하고 반영하는 것과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하고 차이가 크면 그 문제 아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은 사실 누가 만듭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만드는데 네. 국민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한다면 법이 잘못된 거지 국민들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법을 만드는 쪽이나 법을 적용하는 쪽에서도 잘 생각을 해야죠. 예. 정석호님,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소 잃기 싫다고 외양간 안 고치면 성범죄 반복될 겁니다.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미국 처벌이 맞는 수준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범죄자에게 이렇게 관대합니까? 외신 보세요. 이건 나라 망신입니다. 1927님 0456님도 양형 기준 많이 강화해야 된다는 거 보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정치화투 준비되어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의 지위가 부당하다는 이른바 대검 검사장 회의 이 내용과 함께 다양한 정치권 이슈에 대한 현직 여야 의원의 의견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벌써 1년 지나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판매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권영주의 차차차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집니다.